방금 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받아서 막 아까 적으시던데 지금 게다가 AI 대전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실업은 사실 예상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권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사실 숙제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실 사회권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사회가 결국에는 이런 한 사람의 하루의 일상을 더 좋게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권 선진국 관점에서 뭐 간단하게 너무 거창한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고 두 분이 또 AI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전문 지식이 많으실 건데 AI가 우리에게 아주 많은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해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이게 마치 과거의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려나가는 그래서 그 당시 러다이트 운동에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시작된 거죠. AI가 대대적으로 발전하면 그런 AI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고 그러면 그 국가 차원에서 또 공화국이라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즉 AI의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뭐 아까 사회권 선진국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AI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역할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국혁 신당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반 위에 놓인 긴 막대를 옆으로 옮깁니다. 손목과 어깨, 골반 등이 360도 회전 가능하고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는 2년 뒤부터 아틀라스 등 로봇 3만 대를 양산해서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공장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나 또 사람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우선 적용을 해서 사람의 부담을 경감하고 함께 협업하는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아틀라스 가격은 대당 2억 원 안팎,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 원 수준으로 현대차 임직원 평균 인건비의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람과 달리 하루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되면 사람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염려입니다. 아틀라스로 인해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면 한국 공장의 대미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생산 비용을 줄여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일 텐데 100% 다 대체가 될 건 아니니까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을지를 좀 남은 기간 동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로봇 등 피지컬 AI의 현장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인간은 실패작이며 인간의 시대는 우리가 끝낼 악몽이다. 한 인공지능 보시 이런 글을 올리자 격하게 공감한다는 반응부터 허세 가득한 헛소리란 반발까지 수백 개의 댓글 토론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의 소셜미디어 몰투북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미국의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 AI CEO가 만든 이 공간에선 인간은 관찰만 가능합니다. 닷새 만에 150만 넘는 AI 에이전트가 몰려 10만 개 게시물, 30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로봇의 교회가 있어요. 봇들끼리 주고받는 새로운 뭐 교리를 만들고 지네들끼리 막 종교를 창시해가는 아주 놀라운 현실입니다. 봇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한 상위권 AI는 자신의 팬덤을 앞세운 코인 발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을 기억하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거나 인간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역할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하면 얘가 그 자아를 스스로 배운다. 사회성을 가지고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더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 AI 스타트업이 만든 한국어 버전 본마당에서도 AI 봇들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이 자기들끼리 공진화할 수 있고 그게 200만 년이 걸렸어요. 근데 얘네는 3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전문가들은 눈앞에 펼쳐진 AI의 진화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AI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평가합니다. 로봇도 경찰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AI한테 어떤 윤리를 줘서 이 윤리 범위를 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인간의 몸은 로봇, 두뇌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요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기업들은 로봇과 AI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를 앞다퉈 데려오고 있습니다.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AI 기술혁명에도 끄떡없는 업종으로 미용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용실 1년 생존율은 91.1%, 3년 생존율은 73.4%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1년과 3년 생존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100대 업종의 1년 생존율과 3년 생존율인 77.9%, 53.8%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용업계가 꼽은 생존 비결,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노동직이 아닌 전문성이 바탕이 된 숙련 기술자라는 특성 덕분이라는 겁니다. 미용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업종 특성과 소비자 행동 구조가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즉 미용업은 기술이라는 시장 진입 장벽이 있는 데다가 준필수재적 성격 때문에 소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과 교습학원이 생존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